자, 어디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손만 쉬어가려면 계속 안 쉬었다고 그래. 자, 건축법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건축법을 가열차게 할 겁니다. 자, 아마 기본소견 439페이지 보셔도 됩니다. 자, 우리 건축법은, 일견, 쉽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은 내용 자체가 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어렵다 할 수 있지만, 또 쉽다고 하는 것은 왜 쉽다고 하냐면, 딱딱 떨어져. 애우면 돼, 애우면. 우리 개발정비법은 지문이 좀 길게 나오거든. 전문가들. 근데 여기는 2분의 1이면 2분의 1이고, 알겠죠? 6m면 6m고, 딱 떨어지는 거라 의외로 또 쉽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대신 양은 좀 많아, 사실 건축법이. 그래서, 짧은 시간에 다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마 이번 차제는 조금 더 빨리는 나갈 거예요. 그리고 3, 4월 달엔 좀 더 내용을 더, 뒤쪽을 더 보강할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이해하시면 돼. 일단 건축법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7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7문항. 그럼 못해도 5개 이상은 맞겠죠? 어려울걸? 그래서 5개 이상은 맞는 걸로. 왜냐하면 양이 많아서 구석구석 나오기 시작하면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근데 그것까지 대비해 가지고 구석구석 다 외울 수는 없거든. 대신 우리가 정리하는 것 하면 그래도 4개, 5개는 나올 수 있어요. 물론 7개 다 맞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좀 미안하긴 하고. 자, 일단 크게 말하자 4가지 테마로 딱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용어 문제를 보시면 돼. 용어 문제 관련돼 가지고 우리 건축법의 적용 문제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건축법 적용도 용어상 문제예요. 적용 대상되는 물건, 대상되는 행위, 대상되는 지역, 전부 다 용어 설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 정리를 할 것이고, 요 테마가 기본적으로 우리 2문제 이상은 나와요. 용어 관련된 문제, 건축법 적용 문제 있죠? 적용 문제. 여기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은 나옵니다. 28대는 3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만약 3문제 정도 나왔다면 7문제 중에서 거의 절반 가량이 나와버리잖아. 그럼 앞만 잘 공부해도 절반은 맞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찍으면 되잖아. 이론상으로는. 그럼 1개 더 안 맞겠어요? 그러면 4개, 5개는 나올 수도 있어. 계산상 그렇다는 이야기야. 자,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정리해 주실 부분이고, 자, 2번째는 건축 절차 등을 공부할 건데요. 아마 절차 등에서는 핵심이 우리 건축 허가 등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문제가 중심이 될 것이고, 허가 보면서 건축 신고도 봐야 될 것이고, 또 가설 건축 문제도 봐야 될 것이고, 또 허가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결정하는 것도 좀 봐야 될 것이고, 그 관련된 것들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 절차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 중에 중심은 허가이기 때문에 이것만 적었어요. 보시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2개 이상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빠진 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시험이 우선 30회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나온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다 기출을 보면 돼 있어. 생각하시고. 자, 3번째 부분이 이제 이것은 제가 묶어서 그냥 기타라고 쓸게요. 여기에 여러분들 양이 많은 부분이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공부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 알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으로 뭐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공개공지가 뭔지, 대지안의 공지가 뭔지, 건축선, 알겠죠? 또 우리 대지, 또 면적, 도로, 알겠죠? 또 높이, 층수, 층고, 알겠죠? 또 여러분들 뭐 방아찌고 방화벽도 해야 될 것이고, 알겠죠? 점점 뭐 말이 많아진가요? 또 소음 방지벽도 설치, 경계벽도 설치할 것이고, 범죄 예방 기준도 해야 될 것이고, 엄청나. 그래서 여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잘 나오는 것들도 있고, 물론 잘 안 나왔다고 해서 또 안 나오는 건 아니야.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까다로울 거예요. 다 하기는. 알겠습니까? 뭐 피난시설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대신 전체를 완벽하게 하려면 이것은 여러분들 공부 못할 겁니다. 못해. 이건 완벽하게는. 그래서 일단은 최대치를 뽑아서 공부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부분이 그래도 뭐 어쨌든 2개 정도 잡으시면 돼요. 또 한 개는 2개인데 뭐 2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특히 우리 뭐 바닥 면적 문제도 한 번씩 잘 물어보기도 하고 연면적도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일반적인 적용 문제도 많이 나왔고 공개 공지 문제도 많이 나왔었고 약간 반복적인 중요한 것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꼭 그것만 나온 것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나온 데만 떨렁 나오면 양이 줄겠죠? 그죠? 근데 또 안 나오는 걸 또 부스부스 낸다니까. 알겠죠? 왜 내냐고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출제자들 이렇게. 왜냐면 그 안 내버리면 범위가 줄어버리지. 그거 할 필요도 없지.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완벽하게 하기 좀 어렵다도 최대치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이것 말고도 또 나머지 뒤쪽에 나오는 건 우리 뭐 특별 건축 구역이라든가 알겠죠? 또 우리 건축 협정. 특히 이것은 잘 나왔던 테마입니다. 알겠죠? 특별 건축구역 문제, 건축협정이. 자,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 우리 이행강제금도 볼 수 있고 결합건축도 볼 수 있고 30회 때는 또 결합건축할 때 서류를 물어보는 문제. 참 그런 문제는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알겠죠? 뭐 들어가 서류까지 다 외우고 있는 것은 어쨌든 문제는 나와. 알겠죠? 대신 그런 문제는 어쨌나 했죠? 그런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나만 몰라 너도 몰라. 그거까지 다 외운 사람 없어.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또 이것 말고도 우리 위원회 같은 게 총 안 나왔었거든. 근데 또 우리 30회 때는 우리 건축 민원위원회가 한번 나왔어. 위원회가 우리 건축위원회가 있고 민원위원회가 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 근데 거의 잘 안 나오니까 수업 시간 보통 건너뛰어. 저만 그런 게 다 그래. 이거 안 나오는 것을 굳이 위원회 막 외울 필요 없거든. 근데 또 30대 나왔어. 걱정하지 마세요. 나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안 나온다는 이야기니까. 알겠습니까? 어쨌든 등등이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부분도 물어보면 벌칙도 물어볼 수 있고 다 물어볼 수 있어. 형벌도 물어볼 수 있고. 미안해요.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지 나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여기도 기본적으로 우리 한두 개 정도는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트는 이제 크게 4가지 파트인데 건축법 조문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양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담아 갑시다. 물론 이제 1월달은 이제 이야기했죠. 1월달은 세세 남기까지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어차피 1월달에는 최소한도 흐름하고 뭐가 중요하고 용어라도 체득하면 일단 성공이다. 자, 세세 남기는 또 3, 4월 달 하면서 외우고 그때 또 다 안 외워지겠죠? 그럼 5월달 때 또 한 번 더 외워야 되겠죠? 그때까지 전부 다 암기가 어느 정도 되면 돼. 물론 그때에서 100% 암기는 안 돼요. 대신 1월달에 너무 욕심내서 다 외우려고 해버리면 어쩌죠?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그렇지. 자기 머리 타다고 있고 자학하고 있고 그래 이제 공부하기 싫어지고 막. 알겠습니까? 그래서 양을 1월달에는 어쨌든 저도 최소한 시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전부 다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대신 영어라든가 익숙하게 한번 들어놓으면 3월달부터는 아마 3월달도 유학집 나갈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까? 유학집 나가면 양이 더 준가요?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책에 드는 말 그대로 절차의 흐름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알겠죠? 그리고 유학집은 보통 분량이 한 2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아니 750페이지를 줄여놓은 건데 다 유학집에 그 정도 나와요. 200페이지 정도 분량이 어느 과목이든. 공법은 좀 더 나와요. 양이 많다 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지막 50페이지 줄일 거예요. 50페이지. 근데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것은 시험 임박해서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임박해서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양이 줄어. 처음부터 50페이지만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 되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처음에 기본서도 볼 필요가 없지. 그렇지 않나요? 처음부터 얇은 거 하나 갖고 그냥 끝내버릴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10개월 동안 수업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얇은 거만 해갖고 시험 점수 잘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양을 줄여놓은 건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듣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체득 되면서 이제 쌓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꼭 보면 그래. 누가 그래. 시험 나올 거 40문제 막혀달라고. 뭐야 그럼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40문제 하고 있으면 뭐 40문제 단만에 오면 끝나지 뭐 공부 계속 하고 날 필요도 없고 책 볼 필요도 없잖아. 가능할 일이 아니죠.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불가능한 일이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먼저 용어부터 갑시다. 자, 용어는 여러분 첫 번째 나온 거 있죠? 지하층 보인가요? 자, 기본서 보시라니까 또 439페이지. 기본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기본서로. 자, 책에는 제가 개발 정비본 절차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했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리고 일단 기본서로 가니까 보세요. 일단 우리 거의 첫 번째 지하층 보인가요? 자, 지하층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는 여러분들 두 가지 것을 먼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두 가지. 지하층에서는 첫 번째는 평균 높이란 말 보인가요? 평균 높이. 자, 또 한 가지는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객관식 문제상에서는 여기 2분의 1 이상인데 뭐 3분의 1 해갖고 뭐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일단 지하층 개념은 여러분 이거죠.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우리 지표면 땅입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 있다면 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뭐 위에는 빼버리고. 자, 이게 이제 건축물 바닥입니다. 바닥이 지표면 아래가 있죠. 빨강 잘 안 보인가요? 어디? 자, 바닥이 지표면 아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있고 이거 뭐 출입문 있고 지하로 내려간다고 생각합시다. 지하로 내려가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해당 층 높이라고 봅시다. 해당 층 높이.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하층이 되기 위해서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입니다. 자, 바닥에서 어디까지?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입니다. 알겠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 이 평균 높이가 왜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이게 바닥이 평평할 때는 높이가 다 똑같죠? 똑같으니까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우리 집안 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자, 그럴 때는 평균 높이가 필요하겠죠? 자, 만약에 여기 높이가 2m고 여기 높이가 4m라면 평균 높이는 얼마예요? 3m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평평할 때는 뭐 높이가 똑같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그래서 평균 높이를 의미하는 것은 바닥이 저렇게 평평하지 아니할 때도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균 높이를 따지는 것이에요. 이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층 높이가 예를 들어 4m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게 얼마 이상 돼야 돼? 2분의 1 이상인 것은 2m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2m 이상이 되면 돼. 그러면 뭐가 된다고? 지하층. 알겠죠? 그러니까 지하층은 다시 말하면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 기본이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그래야만 지하층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고 시험용으로 여러분들 숫자 개념 보라겠죠? 2분의 1인데 3분의 1 나오면 틀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평균 높이 의미를 이해한다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보세요. 자, 만약에 해당 층 높이가 4m라고 봅시다. 그리고 자, 바닥에서 우리 지표면까지 최저 높이가 2m입니다. 자, 이러면 지하층이다 아니다? 자, 층 높이 4m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최저 높이라고 나와 있죠? 최저 높이가 2m야. 그럼 지하층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다. 최저 높이가 2m는 평균 높이는 무조건 2m 넘어가죠. 최저가 2m란 말은 평균 따지면 무조건 2m 넘어간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평균 높이 의미 알겠습니까? 최저 높이가 나오더라도 최저 높이가 2m는 결국 평균 높이로 따져보면 2m는 무조건 넘어간다는 이야기잖아. 곧 이 말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은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지하층이다 아니다? 이다. 알겠죠? 그래서 최저 높이 나왔다고 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균 높이 의미는 평균 되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보시고. 자, 그럼 이제 지하층 관련된 두 가지만 보충하고 갈게요. 첫 번째 정리할 것.
여러분 지하층은 자, 뒤에 나옵니다. 미리 딱 봐주세요. 자, 지하층은 여러분 층수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알겠죠?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지하 3층이고 지상 14층 건물이야. 지하는 3층이고 알겠죠? 그럼 이 건물은 17층 건물이다, 14층 건물이다. 14층 건물하지 지하층은 포함 안 시키기 때문에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나요?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 자, 지하층은 우리 연면적, 자, 연면적 여러분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기라고 이야기했죠? 바닥 면적 합한 것을 연면적이라고 그래.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자,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지하층도 바닥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바닥 합한 것이 연면적이라겠죠? 그러면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대신 여러분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안 되냐고 하냐면 요것 때문이죠. 자, 용적률 산정할 때. 자, 용적률 산정은 여러분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잖아. 기억나죠?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으로 따지잖아. 용적률 산정할 때 그 연면적이죠. 자, 여기에는 지하층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여기에는 안 돼. 알겠죠? 일반적인 연면적인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근데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 안 들어갑니다. 왜? 용적률 높이를 따지는 거잖아. 지하층은 높이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용적률 산정할 때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연면적에는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일단 이제 두 가지만 정리합시다. 지하층은 자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거실은 뭐 넘어도 되겠죠? 거실 넘어도 되고 주요 구조부 보인가요? 자, 주요 구조부입니다. 자, 주요 구조부는 6가지 나오잖아요. 6가지. 자, 어떻게 하겠죠? 제가 내, 귀, 바, 보, 지, 주. 내기 좋아하는 바보한테 져준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내기 좋아하는 바보한테 져준다. 지주. 됐나요? 6가지. 우리 주요구조라는 말의 의미 자체는 우리 건축물에서 요놈이 흔들리면 건축물이 붕괴될지도 몰라. 그 정도의 주요구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내가 뭐죠, 여러분들? 내력벽입니다. 내력벽이 뭐라겠죠? 상부 하중을 견디는 벽, 힘을 지탱하는 벽, 내력벽입니다. 내력벽을 허물어버리면 무너질 수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 우리 비내력벽, 칸막이 같은 거, 그 옆에 벽 비내력벽이잖아. 지금 텅텅 소리 나죠? 저건 철거한다고 건물 무너져, 안 무너져? 그렇죠. 비내력벽은 주요 구조보다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아니다. 내력벽은 주요 구조부이지만 비내력벽은 우리 하중을 견디지 않는 칸막이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그거는 주요 구조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또 기가 뭐죠? 기둥. 그죠? 기둥은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죠? 여기 기둥들 있잖아요. 기둥을 빼버리면 무너지겠죠? 그래서 기둥은 주요 구조부입니다. 대신 여러분 사이 기둥이라는 것이 있죠. 그게 다 써졌잖아. 자, 사이 기둥. 이것은 우리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좀 더 얇은 것, 심미적인 것도 있고 보조적 기능하는 게 사이 기둥입니다. 이건 여러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박물관 같은 거 보면 큰 기둥이 있고 중간에 저 조그만 기둥들 있는 거 봤죠? 그걸 사이 기둥 생각하시면 돼. 사이 기둥. 이 사이 기둥은 여러분 철거해도 건물 안 무너져. 주요 구조보다 아니다. 아니다. 기둥은 주요 구조부지만 사이 기둥, 기둥과 기둥 사이는 좀 더 얇은 받쳐주는 기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건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자, 또 바는 뭐죠? 바닥. 바닥은 주요 구조부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이 바닥 빼버리면 5층하고 합체가 돼버려. 알겠습니까? 주요 구조부입니다. 대신 여러분 최하층 바닥, 우리 지표면에 닫아있는 바닥 주요 구조보다 아니다. 아니다.
최하층 바닥은 우리 지표면 달았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뭐 철거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주요 구조가 아닙니다. 자, 또 여러분들 여기 보하고 지붕틀은 한옥에만 있다겠죠? 자, 보하고 지붕틀은 한옥에만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없어. 자, 보가 뭐죠, 여러분들? 보. 한옥에서 우리 기둥 같은 상부를 받쳐두기 위해서 상부 여러분 큰 나무를 세로로 딱 얽어놓은 것이 있어. 석가래란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 게 보입니다. 큰 나무로 돼 있는 거. 자, 그걸 만약에 철거해 버리면 상부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보는 주요 구조입니다. 대신 자, 우리 보하고 보 사이에 이듬매 역할하고 있는 작은 보들이 있어. 알겠죠? 이건 빼도 상관없어. 알겠죠? 이건 상과정을 견디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보는 주요 구조보다 아니다. 아니다. 또 지붕틀. 자, 지붕틀 빼버리면 지붕 없어지겠다. 그럴 거 아니야. 지붕틀이니까. 지붕 올리기 위한 틀이니까. 그래서 지붕틀은 주요 구조부예요. 대신 여러분 차양 아시죠? 차양이 뭐예요? 햇빛 가르거나 뭐 이렇게 뭐 양판으로 대놓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주요 구조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또 여기 주 계단입니다. 자, 우리 내려가는 주 계단이 있죠? 이건 주요 구조부입니다. 주요 구조부. 대신 5개 계단, 건물 밖에 있는 계단 혹시 봤나요? 건물 밖에 뭐 철로 맞고 우리 철근을 맞았고 왔다 갔다 올라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것은 주요 구조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과거에 이제 박스 쳐서 골라라라는 문제가 2번 정도 기술됐어요. 주요 구조 해당되는 걸 골라라, 또 해당되지 않는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정도 보시면 돼. 됐나요? 자, 일단 주요 구조는 내기바보 지주입니다. 그리고 아닌 것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딱 정리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고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리모델링은 여러분 딱 그만 보세요. 자, 우리 리모델링은 보통 대수선하고 증축입니다. 근데 건축법에는 하나 추가된 것이 하나 들어왔죠? 자, 뭐 들어왔습니까? 제일 밑에 줄. 개축 동그라미. 그래서 주택법에서 그냥 대수선 증축이거든. 근데 건축법에서 뭐가 더 추가됐다고? 개축도 리모델링에 들어간다는 것. 알겠습니까?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자, 또 세 번째입니다. 고층 건축물 보인가요? 고층 건축물입니다. 누가 고층 건축물 뭐냐고 물어보니까 높은 거요 그러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공부를 했으니까 법대로 이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우리 고층 건축물은 나누면 두 개죠. 뭐? 초고층 건축물하고 준초고층입니다. 알겠죠? 초고층하고 준초고층으로 나눠집니다. 자, 말의 의미는 이렇죠. 자, 우리 보시면 자, 건축물 있다 봅시다. 뭐 지하는 빼버리고 있으면 일반점들 우리 30층이죠. 자, 보세요. 이 30층입니다. 자, 요 이상은 다 뭐다? 고층 건축물입니다. 알겠죠? 물론 30층 이상이거나 또는이에요. 또는 자, 높이 따지면 몇 미터 이상? 120m 이상입니다. 알겠죠? 보통 4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30층 또는 120m니까 30층이 아니고 28층이야. 28층인데 높이가 125m야. 고층 건축물이다 아니다? 이다. 둘 중 하나 걸리면 되니까.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그러면 전부 다 고층이야, 고층. 알겠습니까? 이상되는 다 고층이에요. 자, 반면에 초고층은 여러분, 초고층은 자, 몇 층 이상이죠?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따지면 얼마? 200m 이상입니다. 우리 이것도 또는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넘어간 건 다 뭐다? 초고층. 됐나요? 초고층도 고층의 일종이죠? 알겠습니까? 초고층. 자, 그럼들 여기 사이에 있는 거. 자, 요 사이에 있는 걸 우리 뭐라 그러죠? 준초고층. 준초고층. 준초고층은 층으로 따지면 30층 이상, 50층 미만. 이상 되면 초고층이니까. 알겠습니까? 높이로 따지면 120m 이상, 200m 미만. 이것을 우리 말하고 준초고층. 결과적으로 고층은 초고층하고 준초고층으로 나올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이기 때문에 받으시고 대신 여기는 또는이라는 거. 또는이에요. 알겠습니까? 또는이기 때문에
50층이 안 돼도 초고층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200m가 넘어가면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는 개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고층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다중이용 건축물 보인가요? 자,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다중이용이란 말이 의미가 뭐죠? 그렇지. 불특정 다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럼 일단 건축법에 이게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일단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백화점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사고 발생하면 대형 사고죠. 그러잖아. 화재가 발생하거나 붕괴되거나 그러면 대형 사고예요. 곧 이 말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면 건축법에서 규제를 강화시킬까 좀 완화시킬까? 그렇지. 좀 더 강화. 그래서 우리 피난 시설이든 화재 방지 시설 등등 여러 가지 규제가 더 강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다중이용 건축물은 사고 발생하면 무조건 대형 사고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규제가 좀 강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대신 그럼 다중이용 건축물은 뭐냐? 거기 나와 있죠? 자,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 또 16층 이상입니다. 대신 구별할 것. 자, 5,000제곱미터 이상이 돼가지고 다중 이용이 되는 것은 6개 시설만 가능합니다. 알죠? 5,000 이상이 되는 게 바닥 면적이 5,000 이상 돼가지고 다중 이용이 되는 것은 6개 시설만 가능해요. 자, 그리고 16층 이상이면 다 다중입니다. 여기는. 여기 시설 상관없이 다 다중이야. 16층 이상이면 사람들 많아요? 사람들 적어요? 사람도 없는데 16층 넘어가면 그 건물은 유령 건물이 유령.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많아요. 대신 여기는 엔드가 아니고 뭐죠? 또는. 그죠? 그래서 이거거나 이거. 알겠죠? 이게 다중용 건축물이고. 자, 5,000 이상 되는 6개 시설 거기 나와 있죠? 6개 시설. 자, 거기 처음 뭐 나오죠? 문집 시설. 자, 문화 및 집회는 항상 문집 줄여가지고 문집 시설입니다. 문집. 문화 및 집회 시설 여러분들 뭐 공연장이나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극장도 큰데 이런 데는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생각 극장 같은 것도 요즘은 극장도 안 가죠? 어제 오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신없죠? 커피 한 잔 더 되겠다. 가장 마음에 드신 말씀하셨네. 그죠? 공법 공부가 중요하긴 하죠. 문집시설입니다. 공연장, 극장 이런 데는 5,000 넘어가면 뭐죠? 다중이용. 자, 또 종교시설. 여러분들 종교시설도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엄청나게 모이잖아요. 이런 데도 다중이용 건축물이에요. 또 판매시설 보인가요? 백화점. 알겠죠? 백화점 보통 5,000 넘을 거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자, 또 우리 운수시설 중에 뭐 나오죠? 여객용 시설. 여객용 시설이 뭐냐면 우리 터미널이나 역. 알겠죠? 사람들 많이 모여있죠? 이런데. 그래서 이런 데가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자, 또 우리 의료시설 중에 어디만? 종합병원, 이제 개인병원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는 숙박시설 중에 어디만? 그냥 관광호텔, 쉽게 말해서 관광 숙박시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5,000이 넘으면, 바다면적 5,000이 넘으면 뭐 된다고?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6개 시설만 5,000 넘을 때 다중. 대신 이게 5,000이 안 돼, 그럴 리는 없겠지만 5,000이 안 되는데 16층 이상이다. 16층 이상은 다 들어가. 16층 어떤 시설인지 16층 이상이면 다 뭐가 된다? 다중이용 건축물. 됐나요? 보시고. 대신 자, 우리 문화 및 집회 시설에 있는 것 중에 거기 나오죠? 자, 동물원하고 식물원입니다. 자, 우리 동물원, 식물원 문화 및 집회 시설이거든. 알겠죠? 문집 시설 맞아. 맞는데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됐어. 다중 이용 건축물이다 아니다? 자, 여기는 다중은 아닙니다. 알겠죠? 문집 시설은 맞아요. 근데 동물원, 식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거든. 5,000이 넘어도. 이유는 뭐다? 자, 일단 동물원, 식물원은 실내에 있다, 실외에 있다. 왜? 실외. 그럼 화재 발생하면 어떻게 한다? 그냥 걸어가면 되지.
알겠습니까? 그냥 밖에 있으니까 나가면 되지. 그냥 화재 발생하는데 불이다 하고 보고 있어.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5천이 넘어도 다중 이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냥 관광수반 좀 더 보겠습니다. 일단 차이점은. 자, 그리고 16층 이상은 상관없어. 어떤 시설이 다 다중이에요.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자, 비교. 거기 준다중 보이죠? 자, 준다중 이용 건축물입니다. 자, 여기는 다중에 준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중은 아니지만 다중이용에 준한다는 말이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고, 여기는 바닥 면적계가 얼마죠?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 6개 시설도 다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판매 시설이 2000제곱미터야. 2000제곱미터면 다중은 안 되죠. 5000 이상 돼야 되니까. 근데 무엇은 된다? 준다중은 되는 거야. 1000 이상만 되면 준다중이니까. 자, 거기에다가 자, 여러분들 우리 29회 때 한번 나왔던 문제죠. 자, 뭐다니까 관광 휴게 시설입니다. 관광 휴게 시설인데 요놈 뭐 헷갈리라고 바꿔치기 합니다. 알겠죠? 관광 휴게 시설은 준다중이지. 다중은 돼 안 돼? 다중은 6개 시설만 된다니까? 5천 넘어가는 것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관광 휴게 시설 없잖아요. 그래서 관광 휴게 시설은 1000 넘어가면 준다중은 돼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위락시설이든 또 다 올라가지 마시고 교육 연구시설, 교육 연구시설 여러분 학교, 대학교 같은데 알겠죠? 등. 자, 여기는 1000이 넘어가면 뭐가 된다? 준다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만약에 이야기했죠? 자, 우리 관광 숙박이 이걸 볼까요? 자, 관광 숙박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닥 면적이 2000제곱미터야. 다중이다, 준다중이다? 준다중. 그죠? 근데 만약에 5000이면 다중. 됐나요? 자, 그러면 관광 휴게시설입니다. 휴게시설이 2000제곱미터다. 준다중. 자, 이게 5000 이상이다. 그죠? 그래도 준다중. 근데 관광시설이 16층이다. 다중. 16층은 다 다중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관광휴게시설, 우리 다중이 되는 것은 5000 넘어가는 것은 6개 시설만 돼요. 16층 이상은 상관없어. 어떤 시설인지 전부 다 다중이야.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 하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다음 쪽 건축 관계자는 뭐 넘어가 되고, 설계는 넘어가 되고, 다 넘어가. 그 다음 페이지 442페이지 갑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하나 보인가요? 자, 특수구조 건축물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특수구조 건축물은 몇 미터 이상 돌출된 거, 3미터 이상 돌출된 거. 또 기둥과 기둥 사이가 몇 미터 이상? 20미터.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 그럼 뭘 한다고? 특수구조 건축물. 알겠죠? 이게 돌출된 부분이 몇 미터 이상 돌출됐다고? 3미터 이상 돌출돼 있어. 우리 건축물 보면 쭉 돌출돼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3미터 이상 돌출되면 특수구조. 기둥과 기둥이 20m에서는 굉장히 멀리 책정되어 있는 거거든. 그것도 특수구조 건축물이. 자,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기본 용어는 됐고요. 적용 보면서 우리 용어를 같이 정리할 겁니다. 자, 먼저 건축법의 적용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먼저 우리 건축법이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먼저 틀 잡으세요. 우리 여러분들 건축법이 적용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법에 따라서 허가든 신고 등을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이 적용되는 법에 규제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법의 규제를 받는 것은 그냥 한다, 뭐 허가나 신고를 해라. 허가나 신고 문제가 나오는 게 적용입니다. 법이 적용 안 되면 뭐 허가 받을 필요도 없고 신고할 것도 없잖아요. 알겠습니까?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적용이 되는 것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적용 대상되는 물건, 물, 알죠? 물, 또 적용 대상되는 행위. 자, 그리고
적용 대상되는 지역입니다. 지역. 자, 세 가지 걸 정리하는데 일단 건축법이 적용된 대상 물건이 4개 나오죠? 자, 우리 건축물, 또 공작물, 또 대지, 또 설비. 4가지. 알겠죠? 4가지 나올 것이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대표 개념은 건축물 개념이 가장 대표 선수. 당연히 우리 건축물이 뭐냐? 알겠습니까? 이 개념이 기본이고 이 개념은 우리 28회 때 출제가 됐어. 여전히 잘 물어보는 기본 개념입니다. 건축물 개념은. 자, 그리고 이 공작물은 좀 뜯다 봤으면 공작물 여러분 공작물이 뭐예요? 뭡니까? 그렇지. 인공으로 만든 모든 시설물을 말해. 그 공작물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공부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신고 대상되는 공작물을 공부하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통 안 나왔어. 그래서 나올 때 됐다고 했는데 작년에 나왔어. 작년에 나왔어. 그러니까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이제 거의 한 7, 8년 이상 안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작년 30회 때 출제가 돼서 아주 쉽게 나왔어. 아깝죠? 5m 장식탑 나왔으니까 쉽지 뭐. 여러분 장식탑은 어디 공부하시면 장식탑은 몇 미터 넘어야지 신고 대상이야? 그지 6m. 6골 장기 꼴통이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뻔한 게 나왔어. 그래서 한번 쳤고 요 대지 부분이 이것도 나온 지가 꽤 됐어. 알겠죠? 이것도 한 8, 9년 넘은 것 같은데 대지가. 근데 아무래도 이 물건보다는 좀 더 약하긴 해요. 그래도 이제 대지 부분도 하나 보긴 볼 건데 뭐 이번 차는 개념만 좀 볼 것이고 본다면 시행령 규정 봐야 돼 어차피. 알겠죠? 6개, 5개 외워야 되거든. 11개. 네, 알았어요. 이번엔 안 볼게요. 어쨌든 설비는 볼 것도 없어. 알겠죠? 설비는 여러분 보통 붙어있는 거 다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국기계양대, 우체통 같은 거 있죠? 막 전부 다 설비니까. 어쨌든 28대라고 30대 나오고 그랬어요. 이거 참 오랜만에 나왔어요. 여러분 여전히 안 나오고 있고 생각하시면 돼. 어쨌든 건축물은 하나 대표 선수입니다. 건축물 잡아놓으시고 대신 요 행위는 요 무조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시험에서. 자, 우리 적용되는 3가지가 있잖아. 뭐 건축 행위, 또 대수산 행위, 또 용도 변경 행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반드시 정돈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용도 변경은 뭐 단골 선수고, 알죠? 용도 변경은 출제하기도 편하고 공부하기는 까다롭지만 출제하기는 아주 편해. 그래서 용도 변경은 아주 잘 물어보는 문제고요. 건축 행위도 뭐 입시에도 한번 나왔었겠죠? 대수선 요놈이 있죠? 약간 유망합니다. 개념 물어보는 것. 근데 뭐 좀 쉬었다고 해서 또 반드시 내는 건 아니지만, 알겠죠? 쉬었으니까 나올 것 같다 하면 한 번 더 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대수선도 좀 나온 지가 되긴 했어요. 자, 어쨌든 요게 3가지 행위는 기본적으로 잘 정돈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적용 지역은 여러분 하나만 보고 넘어갑니다. 일단 건축법이 전면 적용되는 거. 전면적 적용이라는 것은 건축법 다 적용되는 거야. 알죠? 그 지역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도시 지역은 건축법이 다 적용됩니다. 알겠죠? 또 도시적 외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다 적용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면 건축법 다 적용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 어디? 동이나 읍지역이죠. 동읍입니다. 그리고 섬 같으면은 인구가 얼마 이상? 500명 이상이. 자, 이럴 때는 건축법이 전부 적용된다.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 그리고 동이나 읍지역. 건축법이 다 적용됩니다. 대신 이제 요게 아닌 지역은 적용이 제외되거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충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지역 문제는 옛날 입 사회 때인가 한번 나온 적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나오고 안 물어보긴 했어요. 한 문제감 되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때 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 알겠죠? 지역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원칙이 전부 적용된 지역은 이런 지역이고 이게 아닌 지역 같으면 전부 적용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부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 그 6개 규정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충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여기서 영도 정략 지역은 끝낼 거예요. 먼저 건축물부터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 건축물입니다. 자, 그래서 나와 있죠? 건축물 보인가요? 건축물. 일단 우리 건축물은 개념을 딱 3가지 잡아서 보시면 됩니다. 알죠? 일반적으로 건축물이라고 할 때는 3가지 딱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여기는 토지에 정착한다고 나와 있죠?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이렇게 나오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자, 그리고 지붕, 기둥, 벽, 일단 이제 가운데 뺐어요. 자, 지붕, 기둥, 벽이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또 딸린 시설물이 들어가죠. 그죠? 딸린 시설물. 이 딸린 시설물은 그냥 갖다 보세요. 우리 한옥 같으면 대문이나 담장. 있죠? 대문 있고 담장 있고 그죠? 대문, 담장도 건축물에 들어갑니다. 딸린 시설물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또 3번째, 우리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나오죠? 알죠? 이것도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3가지 분체를 쓰니까 다시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이에요. 알겠습니까? 법마다 개념은 좀 다를 수는 있으니까 다른 부분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은 첫 번째 어디에 정착이 하죠? 오케이. 토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해외 같은 데 보면 물 위에 짓는 건축물 보죠. 수상 건축물이라고 있죠. 그럼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죠?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작물 중에서 나오죠. 이 말은 아까 얘기했네. 우리 공작물은 인공으로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말해. 또 우리 건축물이 있으면 어디가 더 크다는 이야기야. 그죠? 공작물 중에서 요건을 갖춘 놈이 건축물이니까. 뭐가 더 큰 개념이다? 공작물이 더 큰 개념이다. 그 정도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요 파트가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옛날 여기를 가지고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은 또 잘 안 물어보도록 뻔하니까 워낙 많이 냈었어, 옛날에. 알겠죠? 그래서 요즘은 또 이쪽을 많이 물어봐. 28대 나왔던 게 이걸 물어보니까. 알겠습니까? 자, 먼저 지붕, 기둥, 벽인데 그 조사 넣으세요. 자, 지붕 N대요, 오화예요? N, 지붕과. 자, 또 기둥 N대요, 오화예요? 오화. 여기는 또는. 알겠죠? 이 편 꼭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입니다. 그래서 문제 나오면 뻔하겠죠. 여기를 지붕 또는 하면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과, 및 하면 틀리겠죠. 기본. 이건 애올라가지 마시고 개념을 이해하세요. 자, 보세요. 개념 이해 문제가 외울 것도 없어.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는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붕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지붕과니까 지붕과 기둥이 있어도 건축물 됩니다. 기둥하고 벽은 선택이잖아. 또는이니까. 그죠? 지붕과 기둥이 있어도 건축물 되고, 또 지붕과 벽이 있어도 건축물 돼. 물론 둘 다 있어도 되고.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건축물 되기 위해서는 이건 이해만 하면 돼. 자, 우리 지붕 그리고 기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만 있어도 건축물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은 벽이 없어도 건축물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자, 또. 자, 우리 지붕. 자, 그리고 자, 벽입니다. 자, 여기는 벽이 있어. 근데 기둥은 없어. 알겠죠? 자, 기둥이 없어도 건축물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곧 이 말은 지붕은 필수예요. 건축물 되기 위해서는 지붕은 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지붕은 필수. 기둥 또는 벽이므로 기둥하고 벽은
선택. 알겠죠? 그래서 벽이 없어도 건축물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붕 기둥이 있으면 돼. 또 기둥이 없어도 지붕하고 벽이 있으면 건축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and고 두 개는 선택. 됐어요? 다 있어도 되고 다 있어도 안 돼서 막 기둥벽 다 있어도 되고 건축물.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자,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붕과 기둥이 있어야 한다. OX. 건축물 되기 위해서는 지붕과 기둥이 있어야 한다. OX. 희한하네. 지붕과 기둥이 있어야 되면 기둥 없으면 건축물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지붕과 기둥이 있어야 한다. OX. X. 기둥이 들어가면 안 되지. 지붕이 있어야 되는 건 맞잖아. 제 말 이해됩니까? 지붕과 기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지붕과 기둥이 필수란 이야기잖아. 그럼 틀렸죠? 기둥은 선택이라니까. 뭐만 필수다. 지붕만 필수야.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럼 또 물어볼게. 자, 건축물 되기 위해서는 지붕과 벽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X. 있어 넘쳐 있잖아. 또 건축물 되기 위해서는 기둥과 벽이 있어야 된다. X. 건축물 되기 위해서는 지붕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그건 오고. 오, 예. 됐어.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붕은 필수고 두 개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기둥이 없어도 건축물 될 수 있어요. 벽이 없어도 건축물 될 수 있어요. 근데 지붕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여보시고. 딸린 시설 아까 말씀드렸네요. 자, 그리고 아래. 우리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것도 건축물 2단이다. 2다. 그죠? 여러분들 지하에 있는 차고도 건축물 2단이다. 2다. 알겠죠? 또 지하에 창고가 있어. 건축물 2단이다. 2다. 우리 고가에 공연장이 있어. 우리 고가다리죠. 고가 있잖아. 높은 다리. 거기에 공연장이 있어. 건축물 2단이다. 2다. 이것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는 사무소나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전부 다 건축물 들어갑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하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지 하나 보인가요? 자, 대지는 간단히 보세요. 이말좀 대지는 건축법에서 대지는 뭐를 이야기하죠? 필지로 구획된,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합니다. 우리 건축법에서 대지는 뭐라고요? 필지로 나눈 토지. 자, 우리 지난번에 정비법에도 대지가 나왔죠? 정비법에서 대지는 뭐라 했어요? 정비법에도 대지가 나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정비법에서 대지는 정비사업으로 만들어진 땅, 조성된 토지. 됐나요? 건축법에서 대지는 뭐라고? 필지로 나눈 토지.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 대지는 필지 개념 아시잖아요, 여러분. 필지는 경제학적 개념이다, 법적 개념이다. 학교론을 다 내요? 필지, 획지, 빈지 다 나오잖아. 법적 개념, 소유권적 개념. 알겠습니까? 그래서 필지로 나눈 토지를 우리가 대지라고 그래요. 이 말은 일필지는 일대지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필지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서 일필지는 일대지가 되는 게 원칙이야, 원칙. 그러면 예외는 있겠죠? 오케이. 이 부분은 나중에 보충할 거니까. 여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공작물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작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공작물은 거기 보면 쭉 나와 있죠? 여러분들, 뭐 444페이지 보인가요? 이게 이제 30회 나왔다니까? 나왔는데, 통 안 나오도 나왔어요. 일단, 여러분, 공작물은 우리가 종류가 워낙 많다겠죠? 인공으로 만든 모든 시설이니까 워낙 많을 거 아니야? 그럼 뭐 다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어떤 공작물? 신고해야 될 대상 공작물입니다. 자, 여러분, 신고는 누구한테 할까요? 자,
건축법에서는 거의 한 70% 시군구장 찍으면 돼. 시군구장. 턱턱은 따라 넣어 생각하시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닌 것도 있지만 거의 건축법에서는 일단 막히면 시군구장 찍으면 돼. 시장, 군수, 구청장. 됐나요? 거의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 대상 공작물을 정의하는데요. 자, 거기 쭉 써졌으니까 이건 말 만든 걸로 여러분 외우세요. 다 외워져 있죠, 아마. 그죠? 우리 자, 바닥 면적 얼마 넘는, 자, 30m 넘는 뭐 지하 대피호입니다. 그럼 지하 대표도 공작물이에요. 30m 넘으면 신고해야 된다, 안 된다? 신고해야 돼. 30이 안 넘으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지하 대표 아시죠? 바닥 면적이 얼마? 30m 넘는 지하 대표입니다. 자, 거기에서 누가요? 이옹담이. 편의상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 할아버지가 이옹담이 뭐하고 계십니까? 사광을 팔고 팔주 이해한다고 나오죠? 자, 사광을 팔고 팔주 이하하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일단 여러분 지하 대표에서 두 할아버지가 사강을 한다는 것은 고도를 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사강을 팔고 팔주 이하가 중요해제, 이하를 붙인 이유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팔주 이하합니다. 이하에. 자, 그래서 그 광경을 우리 여섯굴에서, 지하니까 굴이 뚫려 있어. 여섯굴에서 누가 보고 있죠? 장기 꼴통이 그걸 보고 있네요. 장기 꼴통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오발하네, 이러고 있어. 욕 같죠? 욕은 했어, 실은. 오발하네. 자, 이렇게 오시면. 아니, 원색적으로 변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어디 다시 한번 보고, 해독을 할 줄 알아요, 해독을. 자, 보시면, 여기는 일단, 전부 다 넘는이에요. 알겠죠? 여기만 이하입니다. 알겠죠? 8m 이하의 이것은 기억하시면 돼. 자, 먼저 지하 대표는 여러분 몇 미터가 넘어야 돼? 30이 넘어야지 신고 대상이야. 30 안 넘으면 신고 안 한다? 안 한다. 자, 또 이 옹담이 뭐죠? 2m를 넘는 옹벽, 2m를 넘는 담장. 알겠습니까? 이것은 신고 대상 공작물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 건축물에요. 딸기 시설물의 담장, 우리 대문이나 담장 단다고 했잖아. 그런다 했죠? 그럼 이 담장은 몇 미터짜리야? 그렇지. 2m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축물 돼. 2m가 넘어버리면 공작물, 신고된 공작물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2m가 넘는 담장이에요. 됐나요? 이 옹담, 2m 넘는 옹벽, 2m는 담장. 자, 사광은 뭐예요? 4m가 넘는 강고탑, 강고판. 알겠죠? 강고판. 우리 고속도로 하면 큰 강고판 있잖아. 이게 4m가 넘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4m 안 넘으면 신고해도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광. 자, 또 8고조. 8m가 넘는 고가수조. 고가수조가 뭐라겠죠? 물탱크 생각합니다. 물탱크. 알겠죠? 8m가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차장이죠, 여러분. 주차장은 8m 넘어 8m 이하야. 8m 이하. 8m 이하의 주차장. 이 주차장은 기계식이든 철걸 조립식이든 또 외벽이 없어야 되거든. 8주 이하예요. 주차장만 이하입니다. 나머지 다 뭐라고? 다 넘느냐에 넘는. 됐어요? 8주 이하네. 자,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6m짜리야. 자, 6m가 넘는 뭐죠? 굴뚝. 또 6m가 넘는 장식탑. 장식탑은 여러분 뭐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거. 알겠죠? 장식탑. 6m가 넘으면 신고해야 다녀야 돼? 해야 돼. 또 기는 기념탑. 우리 기념탑 세운 거 있잖아. 햇불 두고 서 있든지. 6m가 넘으면 신고 대상. 자, 또 이 꼴통은 여러분 철탑이야, 철탑. 철탑인데 애우기 편하게 꼴통.
골프 연습장용 철탑, 통신용 철탑. 알겠습니까? 장기 철탑이란 말이 안 맞으니까 장기 꼴통이라 했어. 알겠습니까? 전부 다 몇 미터 넘어야 돼? 6미터. 6미터. 그래서 자, 6굴에서 장기 꼴통 6미터 넘는 굴, 장기, 꼴통 철탑. 됐나요? 자, 그리고 자, 발은 뭐예요? 발전 설비 얼마 넘어야 돼? 5m가 넘어야 돼. 그럴 때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나왔던 문제가 장식탑이 5m 나왔다니까? 5m면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그렇지. 뻔한 거야. 이게 외우면 이건 뭐. 자, 여러분 참도니까 한 번만 하고 쉽시다. 자, 우리 신고 대상 공작물은 뭐라고요? 바닥 면적 30이 넘는 지하 대표에서 누가요? 이 옹담이 뭐 한다고? 사광을 팔고 팔주 이하네. 자, 그 6굴, 6굴에서 누가 본다고? 장기 꼴통이 보고 뭘 한다고? 오발하네. 알겠죠? 앞으로 여러분들 혹시 이런 비싼 욕 할 때도 오발하네 하세요. 알겠죠? XX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오발하네 하고 앞으로 입에 붙어야 돼요. 발전 설비는 얼마가 넘어야 돼요? 5m 넘어야 돼요. 이럴 때 신고 대상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저기서는 뭐 더 틀릴 일 없을 겁니다. 자, 설비는 볼 것 없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이제 행위 들어가겠습니다. 10분 쉬죠.